민선 8기 취임 이후에 신청사 이전 또 예산안 등 논란이 있었지만 올 한해 시정 목표를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으로 삼고 풍족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보죠.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취임 이후에 고양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깜짝 발표를 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이전 발표를 하셨는데 업무 빌딩 이전이란 파격적인 카드, 좀 속내가 궁금합니다. 예, 물론 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좀 놀라워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백석동에 있는 그 빌딩 자체가 뭐 기부 체납을 받는 그런 그 빌딩이었고, 빌딩의 규모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신청사를 계획했던 그 정도의 규모로 그 한 13,000평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주차장 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나 이 상황은 충분히 뭐 신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네. 청사에 짓는 비용, 뭐 당초는 2,950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3,000억 정도에서 뭐 자재비라든가 이런 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 그걸 감안하면 무려 한 3, 4천억이 소요되는 비용이라서 네. 과도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아마 바라는 방향에서 그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기도 해서 그런 방향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이기 네. 때문에 예. 이 카드를 꺼내 들으셨는데 새로운 청사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 장점들이 좀 상당히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예. 말씀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백석동의 업무 빌딩이다라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오피스텔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만 오피스텔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 빌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오피스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3, 4천억이 소요되는 그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들어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주변 지역을 감안하면 백석역이 바로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주변 지역의 그런 환경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뭐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그 상권이나 그 활용도의 편의성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좀 호응도가 높은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은 건 아니고 예. 뭐 반대하는 시의원들 또 시민들도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특히 이제 기존의 원당 지역 떠나가면서 공동화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푸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실제로 거기에 지역으로 보면 뭐 1961년 정도에 네. 거기에 그 청사에 대한 것을 옮겨와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현 건물은 1983년 정도에 이제 그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면 한 40년에서 60년 기간 동안에 그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뭐 그 심정적인 부분에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마치 그 청사가 다른 데 이전함으로써 뭐 상권이 조금 침체되고 주변의 가치가 조금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부분 자체가 오랜 올드타운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예. 그 지역에 아마 그 청사 이용하는 부분에 산하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업소, 사무소로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청사는 백석청사가 있지만은 거기도 하나의 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R&D 센터라든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혁신 뭐 캠퍼스를 뭐 조성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원당분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예. 예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올해 예산 놓고 작년에 좀 파행을 겪었어요. 고양시와 시의회. 예. 하지만 예산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예. 예산안 삭감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동환 시장님의 어떤 플랜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준예산 체제까지도 갔었고 네. 준예산 체제 이후에 그걸 이제 심의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산 통과된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 이를 데가 네. 없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이루어졌고 그 민선 8기에 만들어져 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삭감된 내용들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직원들이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업무 네. 추진비가 필요한데 그 업무 추진비도 거의 90%를 삭감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져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그 삭감된 내용에 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련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의 용역 그리고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부분을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그다음 킨텍스의 그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다시 우리 그 추경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시의회에서 좀 본인들의 그 예산은 다 그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네.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예산 정상화에 대해서 예. 여러 좀 보관이 있으실 텐데 예.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지금 뭐 추경을 통해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효성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다시 좀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제대로 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업 바로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예. 어쨌든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 통과된 건 이제 축하드릴 일인데 자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또 글로벌 1호 기업 유치까지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 들었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뭐 1호 그 기업 유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CJ 라이브 시티가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 K 뭐 컬처의 개념으로 한류에 대한 부분들의 아레나를 지금 짓는 그 기업입니다. 네. 근데 그 기업보다 더 큰 세계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AEG라는 그 기업과 우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CJ 라이브 시티와 AEG와 합작해서가 우리 고양시에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호 글로벌 기업이 탄생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AEG 기업의 그룹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NBA 명문구단 LA 레이커스의 그 홈구장 그것도 운영하고 예. 런던에 O2 아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아레나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장, 체육관, 그 경기장, 컨벤션 이런 한 300여 개에 대한 것이 서로 이제 코워크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서도 아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O2 아레나 그리고 LA 레이커스 홈구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K 콘텐츠 문화 예. 또 고양특례시가 강점이 있는 건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사실은 갖고 있는 그 또 영상에 관련돼 있는 네네.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기생충, 명랑,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그런 그 드라마와 영화를 실질적으로 촬영하는 데가 바로 우리 아쿠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로 돼 있기도 네네. 하고요. 이런 것의 촬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송 영상 분야가 방송 영상 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IP 융복합 컨텐츠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미디어 컨텐츠 분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관련된 유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관 네. 기업들 이렇게 네.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올 만큼 고양시가 그만큼 여건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예. 고양시가 앞으로 더
미래로 크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예. 남아있는 과정들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경제자유구역이 네.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통과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산업자원부에 내년에 초에 12월까지 우리가 용역을 하면 그걸 내년 초에 산업자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정도에 아마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정이 되면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건 중에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 규제입니다. 그 규제 중에 상당한 규제가 바로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과밀 억제권역으로 인해서 공장 그리고 대학 웬만한 우리가 그 집적이 그게는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네. 아예 들어서지 못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 뭐 중과하는 그런 부분들 다 사라지고 아예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감면 그다음에 금융 지원 그리고 주변에 학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대학도 들어서게 되면 국가가 네.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움직이는 시장님, 글로벌 홍보 또 투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과 또 고양 시민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새로운 변화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 베드타운에서 이제는 경제도시, 기업도시,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CJ 라이브 시티에서 22,000명이 들어가는 아레나, 아마 그걸 통해서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글로벌 경제 특례시 고양 기대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